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 핵심 알기 좋은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 하드디스크의 글로벌 리더인 시게이트는 2026년도에 50TB 하드디스크를 출시할 예정이고 100TB 하드디스크 출하도 로드맵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해조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초고밀도 하드디스크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들이 무엇인지 최대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늘리려면 일단 디스크의 개수를 늘리면 될 건데 문제는 시속 130km로 돌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내부 공기 저항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드드라이브의 저장 용량을 더 크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디스크를 많이 더 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많이 쌓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드드라이브 안에 공기를 채웠었어요. 물론 지금도 공기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 슬라이더가 디스크 표면에서 날아다니는 속도가 시속 한 130km 130km? 130. 와. 또 계산해봤죠. 130인데 네. 그러면 우리 130 고속도로 130 밟으면서 한번 창문 열고 손 한번 내보시면 이 공기 저항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 바람이 안 불어도 대단한데 네. 그런 것처럼 쟤도 조그맣긴 하지만 비슷한 그런 압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를 원하는 대로 많이 쌀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저항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 공기 채워 쓰는 드라이브는 한 5장, 많이 쓰면 6장 정도의 플래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이제 공기 대신 다른 기체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헬륨이에요. 헬륨? 헬륨은 기본적으로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요. 한 7분의 1 가볍죠, 헬륨이. 네, 네. 밀도가 낮으니까 얘를 쓰면 이제 여러 가지 기계적인 특성들이 좋아집니다. 액추에이터도 더 쉽게 움직일 것이고 플래터도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돌리고 떨림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플래터를 더 많이 쌀 수가 있게 되겠죠. 요즘 헬륨 드라이브들은 뭐 제조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10장에서 11장 정도의 플래터를 이제 한 드라이브에 채우고 있어요. 디스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하드디스크 물리적 공간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음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드디스크의 기록 밀도를 높이는 것인데 시게이트가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해머, 히트 어시스티드 마그네틱 레코딩으로 어떻게 기록 밀도를 높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장 밀도를 정말 높일 수 있는 기술 뭐냐면 바로 해머, 가열 자기 기록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레이저로 디스크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가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는 면적을 확 줄여주는 네. 결과적으로 기록 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실제로 작동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리고 아까 슬라이더 보셨죠? 네. 해머 드라이브 슬라이더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레이저를 쏘는 조사를 하는 그런 부품이 따로 붙어 있어요. 플래트에다가 직접 레이저 쏜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가 A4 용지에다 글씨를 더 많이 쓰고 싶으면 그 줄을 조그맣게 친 다음에 더 가느다란 펜으로 쓰면 되잖아요. 네. 하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랙을 더 조그맣게 쓰고 비트도 조그맣게 새기고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헤드도 줄이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헤드를 줄이면 얘가 낼 수 있는 에너지도 덩달아 줄어요. 그 얘기는 얘가 낼 수 있는 자장의 힘이 줄어들다는 그래서 얘기죠. 우리가 아까 1나노까지 막 네. 간격을 좁혔잖아요. 가깝게 붙였죠. 네. 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기면 그걸로 안 끝나요. 왜냐하면 너무 얘네들이 나노 단위로 이제 다 기록을 하는데 자화되는 입자가 너무 조금이면 외부의 열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화가 지멋대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장 장치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터의 민감도를 좀 낮추는 거죠. 네네. 낮춘 다음에 이런 특징을 만들어요. 이런 애들은 열을 가하면 자기적인 저항이 훅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열을 팍 가해가지고 저 해머는 한 420도 정도로 가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열을 가하면 자기적인 저항이 팍 줄어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약한 그 자기 헤드 에너지 팍 써가지고 기록을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열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가열을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헤더는 계속 있는 거네. 그럼요. 오케이. 그리고 순식간에 또 시키는 거죠. 얼마만큼 금방 시키는지 봤더니 2나노 안에 식는데요.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식죠. 그게 이제 유리 플래터랑 작동을 하니까 네. 유리는 또 늦게 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작동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 가열은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레이저를 선택을 한 거고 이제 뭐 다른 제조사들은 레이저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따라잡기 힘든 기술이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고주파로 이제 이런 거를 가열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뭐 그게 더뎌져서 이제 그거 약간 약식 버전.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EPMR, 에너지 어시스트 마그네틱 레코딩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써서 이미 시중에는 18테라부터는 이미 그 방식을 써서 이제 선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게이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24테라를 구현했는데 다른 데서는 저런 차세대 기술을 써야 이제 24테라를 구현한 걸 보면 아무래도 하드드라이브 기술력만 놓고 보면 제가 스토리지만 하는 제가 봐도 좀 저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유리 플래터. 네.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미세한 반도체 공정에서도 석영 유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좀 전에 해머 방식의 초고밀도 기록을 하려면 하드디스크 플래터의 재질도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드드라이브의 성능은 맨 바깥쪽 트랙, 여기서 보시면 맨 바깥쪽에서 쓸 때가 제일 잘 나오는데 이 모터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얘는 또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떨릴 거잖아요. 네네. 금속이면 아무래도 더 떨릴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한 평면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면 또 반작용으로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 이걸 유리로 만들면 이 떨림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유리는 아무래도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리는? 깨질 수가 있죠. 깨질 수가 있는데 네.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면 알루미늄 플래터도 이미 끝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충격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가 훨씬 평평해요. 그 알루미늄보다. 지금 보시는 균질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기에도 더 평평하죠.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떨림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알루미늄보다 내구성도 더 좋아요. 그러고 아까 같은 떨림이 줄어들면 성능도 좋아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매우 거울 같죠. 네. 저희 직원들은 이거 거울로 써요, 진짜로. 얼굴 비춰보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봐서는 되게 거울 같지만 얘를 네. 확대를 해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약간 오. 자갈박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얘를 잘라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유리 위에 저 플래터 층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 한 12단계 정도 뭘 채우던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면은 저 맨 윗부분에 이 정도. 여기 이제 수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확대를 해보면 진짜 커다란 자갈 벽돌 같은데 하얀색은 이산화규소, 짙은 색은 코발트, 크롬, 백금 화합물이에요. 저렇게 만들면 아까 같은 그런 작동을 하게 되죠. 저 표면을 이 슬라이더가 1나노미터 떠가지고 네. 시속 130km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직선이지만 사실은 살짝 비틀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저 비틀거리는 폭도 3나노미터밖에 안 된대요. 엄청나게 조그맣게 날아다니죠. 이거를 한번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트랙. 네. 플래터를 보시면 이제 트랙이 저런 모습일 건데 요즘에 트랙 밀도는 한 1인치에 5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3.5인치 플래터 하나에는 60만 개 정도 되는 트랙이 있을 텐데 그 트랙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저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터를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런 모습일 건데 저 입자가 자장이 걸리는 저런 입자죠. 크기는 이제 10나노 같이 안 되는데 높이가 뭐 한 100나노쯤 해요. 쟤네들을 또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놓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세우고 있습니다. 저기 삐딱하게 네네. 쓰러지면 안 되겠죠. 자, 저런 면 위에다가 이제 탄소로 얇게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아주 얇게 일종의 윤활유죠. 루브리컨트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덮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 온 다음날 콘크리트 길 막 갈 때 물이 고여있는 면을 보시면 네. 되게 매끄럽잖아요. 얼굴도 비치게. 그래서 저게 자갈박 같지만 그 위에다가 얇게 기름을 깔면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질 거예요. 막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그 위를 이제 슬라이더가 예쁘게 착 떠서 날아다니는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얘네들도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터 기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 밀도를 높여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입자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또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하지만 그걸 이제 점 단위로 하는 비트 패턴으로 이제 갈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기술이 되게 뛰어나져서 원자를 원하는 위치에 쏠 수가 있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줄도 세우다가 나중에는 아까 보셨던 그 자기 입자 하나의 비트를 새기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나면 아니 지금 그 유리 플래터를 네. 그 열로 레이저로 400도에 네.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 밀도를 높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온 겁니까? 이제 나올 겁니까? 내년 1월 달에 이제 내일 출시할 달 예정. 나오면 저 해머 기반 나오는 것이 그럼 몇 테라를 30테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0테라부터? 네. 그래서 기존의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증가하던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앞으로 증가. 30테라에서 한 내년도에 그럼 몇 테라까지 예측을 하세요? 나올 것이? 이거는 아마 시장의 수요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요리랑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적절히 맞춰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머 레이저 기술로 이제 30테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90테라, 뭐 110테라까지 나중에는 보시는 네, 거 로드맵에 그런 그렇게 거겠죠. 돼 있는 네. 거네요. 이미 연구는 끝난 것 같아요. 수율이랑 제작 비용 문제겠죠.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나 하드디스크 관련 기술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